6월이라서 이제 하반기 관련된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엄선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근거가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8월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같이 보시면 일단은 9월, 10월 전까지, 즉 올해 여름은 즐겨라. 팔지 말고 그냥 버텨라. 더 살 거면 더 사고 걱정하지 마라 였는데요. 제가 여기 4가지 이유 요약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 있죠. S&P 500 8월까지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전망. 되게 속 시원하게 적어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냐 봤더니, 일단 9월 FOMC 전까지는 미국 금리의 변동이 크게 올 게 없다. 그러니까 오락가락은 할 수 있어도 증시가 쇼크를 받거나 뭐 큰 충격이 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전후에 뭔가 쇼크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6월 FOMC, 7월 뭐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겠냐. 1번 근거였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빠른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근거 1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 기준점을 삼는 게 9월 FOMC이기 때문에 오케이, 9월 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꺾였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다음 엔비디아 실적은 8월 말입니다. 8월 한 20 며칠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8월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뭐 AI 거품이다, 뭐 고평가다 어쩌다 해도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려면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8월 말 전까지는 이러나 저러나 크게 빠질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적도 안 보고 미리 주가가 빠지는 거는 아닐 테니까.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보통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AI 주도주 위주로 여름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자꾸 오른 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주도주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것도 해도 좋고, 많이 빠진 비주도주, 즉 낙폭 과대주를 트레이딩 조합으로 추천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이번 장세를 즐기는 것도 좋고, 많이 빠진 거 좀 단기적으로 단타라고 하죠. 소액 사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것도 뭐 해도 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오른 거 올라타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이번 강세장의 주도주가 바뀐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엔비디아나 이런 AI 주도주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줬고요. 그리고 또 6월부터 8월은 휴가철. 지금 이제 6월, 7월 미국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여름에 자동차 타고 이제 여행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도 휴가들 많이 가고, 한국도 이제 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수기라서 거래량이 거의 연중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뭐 쇼크도 날 것도 없고 폭등도 없고 그냥 거래 한산 그냥 이런 건데, 마침 6월 FOMC도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으니까 딱히 이제 변수가 없어졌으니까 다들 이제 야 9월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냥 그래서 박스권 매매일 수도 있고 우상향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딱 들어맞는 게 9월 10월이 원래 이제 하반기에 늘 9월 10월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맨날 매년 9월 10월에 뭐 중국 헝다 부동산 터진다, 중국 완다 부동산이 터진다, 뭐가 터진다, 맨날 9월 10월이 뭐가 터져요 하반기에는. 근데 딱 마침 대선이 있는 시기에도 11월이 대선이잖아요. 미국 대선 직전에 이제 뭐 트럼프가 어쩌니 바이든이 어쩌니 할 테니까, 과거에도 대선이 있었을 때 9월 10월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조합해보면 8월까지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9, 10월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조심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우상향 기조 갈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면 되지 뭐 이걸 막 맹신하실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참고 그럴싸하네, 말이 되네 이렇게 보니까 공유를 드리는 거지, 무조건 8월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그래서 저도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8월까지는 소음 제거, 우상향 집중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고점을 계속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그럼 뭔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은 있지만 6월 1일자 기준으로 여전히 AI 관련주들, 반도체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서버 반도체, 전력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들, 여기 음영 표시해 놓은 것들이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주도주는 달리는 말, 시장 이끌고 가는, 시장보다 앞서 나가는 주도주를 말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세는 이 AI 주도주가 끌고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다른 리포트에서도 여름 랠리를 즐기자 이렇게 해서 KB증권의 하반기 주식 전망 리포트, 요거 강추하는 리포트라서 공유를 드리는데, 여름 랠리가 보통 좋았고 가을의 조정, 불확실성의 가을, 연말은 상승 마무리, 거의 똑같죠. 앞에 보여드린 신한하고 거의 전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근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여름에 특히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가 급랭하면서 소비, 고용 이런 거 지금 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시의 여름 랠리 명분이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미국의 물가가 잡히면서 소비가 둔화된다, 소비가 냉각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 이런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명분으로 나스닥, 비트코인, 유동성 자산들, 중소형주, 코인주 이렇게 해가지고 달릴 명분이 여름이 되고, 여전히 AI 주도주가 올해 강세를 가져갈 것 같고, 이제 하반기 9월 이후로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서 9월 전후로 경기 소비주 반등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소비주는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거 되겠죠. 애플, 테슬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신흥국에서는 물론 신흥국도 금리 인하하는데 내수를 부양한다. 중국 얘기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더 부양을 하니까, 이미 내린 나라들도 있고 내릴 나라들도 부양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나면 애플, 테슬라 같은 것도 좋으니까 반등 가능성도 좀 노려보자,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플러스 지금 비빌되고 있는 많이 빠진 좀 덜 오른 재미없었던 애플, 테슬라 플러스 소비주, 중국 소비주는 사실은 나이키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주식들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주식을 말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요 리포트에서 주식을 직접 찍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까지 또 부양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이 있는 해는 특히나 여름이 좋았고 9월, 10월이 살짝 주춤했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자료입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인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주장하는 바가 좀 비슷합니다.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 리포트가 좋았던 거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내년이다, 그러면서 올해는 즐기고 내년에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서 긴축 장기화가 하락장의 쇼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전반까지 우리가 하기는 좀 너무 이르긴 하잖아요. 물론 길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일단 올해 잘 보는 걸로 집중을 하고 내년 얘기는 내년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요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면 리스크가 잘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내년이 오히려 안 좋다, 쇼크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너무 또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6월에 제가 지금 좋은 점만 말씀드렸잖아요. 6월부터 8월 다 좋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좋은 점도 찾아봤는데, 한 리포트에서는 6월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짚어줘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요즘 조용하긴 한데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빠르면 7월 정도. 지금 일본 금리가 13년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엔화는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 혼자 금리를 올리는, 역주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도 시장 개입 막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증시나 경제나 자산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 하나가 6월 달에 확인하고 가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짚어줬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첫 TV 토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TV에 나와서 첫 토론하는 게 6월 27일인데 요거는 크게 영향을 있을까 싶긴 한데,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좀 주목해보자, 하반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6월엔 일본하고 미국 대선 요게 체크해볼 요인이다 라고 해서 요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다 담겨있는 리포트들을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곳에서도 탑10 하반기 업종별 대장주들, 이래서 IT에서는 마소, 알파벳, 반도체는 엔비디아, 퀄컴, 고령화 테마, 방산, 그다음에 금리 하락 건설주, 인프라, 전력주, 태양광, 수자원, 배당주, 이렇게 업종별 주식을 또 여기 근거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종목을 찍어주는 리포트보다 왜 그걸 좋게 보는지를, 근거를 잘 써준 리포트를 보시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공감이 안 되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고, 공감이 되면 그래 이거 말 된다 라고 하시면 메모해 두시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많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 6월도 됐고 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증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인 자사주 매입도 본격적으로 2년 최고치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주식 사고 있고, 개인들도 유동성 장세 기대에 B2를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도 사고 기업도 사고 개인도 사는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지금 이제 제가 5월달 결산 그래프 이거 넣어놨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동성 자산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 자산, 해지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장표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가능하면은 함부로 숏배팅이나 하락 배팅 하시기보다는 진짜로 이게 S&P 500 40년 동안에 매년 수익률
수익률 기록해 놓은 건데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거든요. 어떻게 베팅을 하셔도 상승 베팅의 확률이 좀 유리하고 연평균 11%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0.6% 상승했으니까 올해 좀 더 오르면 평균보다 많이 오르는 거네요. 그래서 S&P 500에는 함부로 저도 하락 베팅했다가 진짜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괜히 어설프게 하락 베팅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S&P 500 돈 생기실 때마다 묻어놔도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후회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